유산 대신 황혼 이혼을 선택한 할아버지의 노인정 비밀 상담. 박승훈 할아버지는 강남역 앞의 한 조용한 식당에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오늘은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아들에게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박미경이 식당에 들어서자 할아버지는 그를 자신의 맞은편 의자에 앉혔습니다. 박승훈은 호텔 봉투에 담긴 이혼 소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말이 나가자 박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강한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지난 58년 동안 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박승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말이에요. 박미경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더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유산 상속도 포기하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너의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박미경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미경은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박미영은 계산기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남편을 잘 챙겼는지를 근거로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뭐? 이혼? 유산 포기? 박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계산기는 탁자 위에 내팽개쳐졌어요. 같은 시각 강북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순옥 할머니는 남편의 배신을 전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불이 붙는 것 같은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있잖아요. 그럼 정말 큰일이에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58년을 함께한 남편이 웬 황혼 이혼이에요? 서울시 강남구의 한 법원 건물로 이혼 소송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할아버지가 시작한 작은 결정이 이제는 법적 절차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박승훈은 매일 오후 이 시가 되면 같은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낡은 건물이지만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유아진은 그곳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로는 한 번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날씨 좋네요. 정말이에요. 이런 날씨면 마음도 좋아진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박승훈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난 58년을 정말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성격이 좋으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언제나 간섭이 심하셨고 저를 존중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유아진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났던 그 여인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저의 꿈도 응원해줬고요. 유아진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신가요? 유아진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그 여인을 만나고 싶었던 그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라요. 박승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당신을 만나니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유아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나이에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순옥이라는 할머니는 바둑판 위에 돌을 짚다가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며칠 뒤 노인정의 여러 할머니들이 뭔가 밀밀대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새 여인이 생겼대요. 저 할머니가 지난번 남편 장례식에 안 왔던 그 유할머니. 그거 뭐 하는 건데? 아직 안 이혼했잖아. 강남구의 여러 노인정을 거쳐 아파트 단지로 그리고 교회 여성회로 퍼져나갔습니다. 박미영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네이버 포털에서 사설 탐정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산기에 적힌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그 거액의 상속금이 어디론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박미영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제 남편의 아버지를 미행해야 합니다.
사설 탐정의 일은 빨랐습니다. 노인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한 여인과 앉아 있는 모습,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사진들은 박미영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그 사진들을 들었다 놨다 하며 바라봤어요. 박미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와 다른 여인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둘이 카페에서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박미경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 사진 봤어? 너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박미경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어떤 죄책감도 나타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박미영과 이순옥은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우리 며느리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만나고 있어요. 정말 한심한 일이지요? 한 주부가 손을 모으며 공감했어요. 이 나이에도 이럴 수가. 이순옥은 교회의 여성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58년을 그 사람 뒤에서 밥을 해주고 옷을 장 맞춰줬습니다. 여성회의 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박승훈의 이웃인 김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아해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여인이 누구신데? 아무래도 진주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박승훈에 대한 평판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법원에 제출될 증거 자료들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사진들, 이웃의 증언들, 그리고 이순옥의 호소들이 모두 이혼 소송 서류에 첨부되었습니다. 박미경은 사무실에서 퇴근할 때 한 발 한 발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인지 우리가 몰랐나 봐.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버스에서 내린 박미경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승우는 현관문을 열 때 누가 올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미경은 처음 몇 분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전 엄마로부터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여인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승우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렇구나. 엄마가 탐정을 고용한 거로군. 아버지, 우린 당신이 아직 우리 할머니와 혼인 상태인 줄 알았습니다.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승우는 아들의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겠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정말로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은이었어. 그녀는 나의 모든 꿈을 응원해줬다. 박미경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접근했다. 그 시대는 지금과 달랐다. 부모가 정한 혼인을 거스르기 어려웠어. 나는 은희와의 약속을 깨고 너 엄마와 결혼했다. 할아버지의 눈이 멀어진 것 같았어요. 마치 과거로 돌아가 있는 것처럼요. 58년을 함께하면서 나는 그 약속을 후회한 적이 많았다. 너 엄마는 좋은 아내가 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통제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슬픈 동시에 해방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노인정에서 유아진이라는 여인을 만났다.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침내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아버지, 그럼 당신은 정말 행복하신가요? 박미경이 물었습니다. 내가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죄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미경은 그 말을 듣고 뭔가 가슴에서 무언가 확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엄마의 협박, 할머니의 눈물, 동네 이웃의 수군거림 모두가 한순간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엄마와 할머니가 뭔가 하고 있어요. 탐정도 고용하셨고 동네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박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선택한 길을 가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밤새도록 깊은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박미경이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박미경은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용감한 결정인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은 가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박미영과 할머니 이순옥이 맞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섰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승훈과 이순옥의 이혼 소송입니다. 먼저 원고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승훈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어요. 58년 동안의 불행한 결혼 생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옥의 변호사는 그에 맞서 박승훈의 부도덕한 행동들을 나열했어요. 다른 여인과 만나는 것, 아내를 버리는 것, 수십 년의 헌신을 무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증인석으로 박미경을 부르라고 명령했어요. 박미경은 일어서서 법정의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피고의 아들인가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박승훈의 아들 박미경입니다. 박미경이 답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왜 이혼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미경은 한 번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지난 58년을 매우 불행하게 사셨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아버지가 진정한 자유를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권리입니다. 박미영이 변호사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제 어머니의 변호사가 제 아버지를 미행하는데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동네에서 제 아버지를 욕보이는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법정이 소요했어요. 판사가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그 여인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적어도 저는 제 아버지가 그 여인 곁에서 진정으로 행복해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예상 밖의 증언이었습니다. 당신은 상속금이 궁한가요? 판사가 갑자기 묻었어요. 아니습니다. 제 아버지가 상속금을 포기하기로 하셨고 저는 그것을 존경합니다. 판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이순옥의 변호사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원고인 박승훈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본 법정은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이 보인 불법적인 미행과 협박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순옥과 박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따라서 본 법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승인합니다. 동시에 원고의 자산 분할 거절 의사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정에 조용함이 찾아왔어요. 마치 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순간인 것처럼요. 박승훈은 법정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박미경은 회사 사무실에서 창문 너머 서울 전경을 바라봤어요. 그의 손은 사직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다닌 회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용기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자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경,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 박미영이 집의 거실에서 물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내 인생을 다시 살기로 결심했어.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뭔가 미쳤어? 30년을 다닌 직장을 왜 나가? 내가 나를 너무 오래 지배했다. 아버지를 봤을 때 깨달았다.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어야 한다는 걸. 박미영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마치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우린 이혼하기로 하자. 박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이혼? 이게 무슨? 박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안다.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탐정을 고용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아버지를 협박했다. 그걸 내가 계속 지켜볼 수 없다. 박미영은 자신의 남편을 알 수 없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박미경은 그 다음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그를 말리려 했어요. 이 시대에 뭘 하려고 30년 경력을 버려. 하지만 박미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말이에요. 박미경은 아버지가 남긴 상속 포기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아들들에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입에는 아들의 결정에 관한 이야기가 올랐어요. 강남구의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들이 났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혼했고 아들도 아내와 헤어졌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마 아버지가 먼저 시작해서 아들도 따라하는 건가 봐. 하지만 박미경은 그런 말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옥은 아들의 이혼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야 그녀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순옥은 법원의 조정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대기 의자 위에서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승훈이 곧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조정사가 두 사람을 한 방에 불러 모았어요. 이분이 남편분이고 여기가 부인분 자리입니다. 이순옥은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은 사람처럼요. 58년을 함께하면서 내가 너에게 한 것을 생각해봤다. 박승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순옥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린 58년을 함께했다. 박승훈이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감옥이었다. 이순옥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억압받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널 지배했고 넌 날 지배했다. 이순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우린 서로를 노예처럼 대했다. 법정의 조정사가 숨을 쉬었어요.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남편이 될 수 없었다면 그대로 말했어야 했다. 박승훈이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너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순옥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30대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요. 자신의 꿈,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요. 나도 너를 용서하고 싶다. 이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용서해야겠다. 그 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해방의 침묵이었어요. 이순옥은 그 다음날 교회의 여성회 모임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남편을 욕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이순옥은 지역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그녀는 한글을 배우지 못한 할머니들을 가르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던 일이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이순옥이 도서관 관장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옥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찾았던 것입니다. 밤에 혼자 집에 앉았을 때 이순옥은 자신이 미워하던 박승훈에 대한 감정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깨우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성당의 제단 앞에는 두 한 쌍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승훈과 유아진이었어요. 그들의 손은 서로 맞잡혀 있었습니다. 신부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랜 기다림이 있었나 봅니다. 신부가 말했습니다. 박미경과 그의 아들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노인정의 친구들도 왔었어요. 당신들은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신부가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것을 이유로 행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박승훈은 유아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20년의 외로움이 이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저는 78년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박승훈이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노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유아진이라는 이 여인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박승훈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유아진은 그를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20년을 혼자 살아오면서 저는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유아진도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복식은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신부는 두 사람 위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옴 박미경은 아버지를 안았어요. 축하합니다, 아버지. 고마워, 아들. 박승훈이 아들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박미영은 심리상담사의 사무실에 매주 한 번씩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렇게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정감이 두려웠어요. 박미영이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붙들고만 싶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순옥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어머, 이 글씨가 뭐예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글씨는 엄마라는 글씨입니다. 이순옥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마치 그 글씨를 배우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인 것처럼요. 박승훈과 유아진은 노인정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마다 산책을 다니고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어느 날 오후 유아진이 박승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야. 박승훈이 대답했습니다. 강요되지 않은 선택 말이야. 노인정의 친구들이 두 사람을 방문했어요. 어머,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지? 난 처음이야. 박승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행복합니다. 한 달 뒤 박미경은 작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버지와 의견을 나누고 싶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정말 이혼을 잘하셨네요. 저도 40년 결혼 생활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박승훈은 웃으면서 그 손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도 당신 것입니다. 강남구의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 들었어? 58년을 억압받고 살다가 마침내 자유를 찾았대. 정말 용감한 결정이네. 시간이 흘렀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노인정 앞의 벤치에는 여전히 박승훈과 유아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은 다른 손들도 잡고 있었어요. 동네의 다른 노인들이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거든요. 당신들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박승훈은 유아진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